쿠팡. 쿠팡과 관련해서 지금 국세청 저승사자 네. 예 지금 조사사국 떴어요. 네. 무려 150명이 이제 쿠팡에 대한 그 탈세 등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쿠팡 전문 기자 박형광 기자 세금도 많이 했겠죠? 쿠팡 한번 지켜봐야죠. 이거는 진짜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왜냐면 네. 이게 사실은 쿠팡이 이 뭐 여계로 돈을 빼돌렸는지 안 빼돌렸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긴 한데 네. 사실 전 그것도 있지만 그 이 정산 문제가 쿠팡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산을 미지급하거나 되게 늦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문제가 되게 세게 있었는데 이거 그것을 그냥 뭐. 어떻게 활용했었는지에 예. 대해서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좀 걸리면은 사실 입점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쿠팡에다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러면 네. 쿠팡이 조금씩 무너질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탈퇴하는 것도 물론 타격이 있겠지만 그게 좀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상설 특검 우리 지금 뭐 3대 특검이 워낙 커 가지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하느라고 몰랐는데 여러분들 관본권 띠지 기억하시죠? 관본권 띠지하고 쿠팡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설 특검이 떠서 활동 중이에요. 이 상설 특검이 그 퇴직금 미지급 의혹, 그 일용직 쿠팡 그렇죠. 노동자들에 대해서 퇴직금 안 주려고 했던 거, 이 관련해서 쿠팡 풀필먼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중에 있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무조사의 타깃은 김범석, 범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에 늘 문제가 나왔던 게 그 실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수익은 우리나라에서 95% 이상 지금 갖고 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저거 언제 한번 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잘 못 오냐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큼 이게 도시 간 간격 있잖아요. 이게 촘촘하게. 네. 그래서 노동력을 짜내면 쿠팡처럼 처음에 독점으로 이거를 좀 쏟아부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 없대요. 특히 말하면 서울, 서울 경기. 네. 정확히 말하면 지방은 좀 별로고 서울 경기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그 정서라기보다는 거기는 약간 큼직큼직하게 팔잖아요. 미국. 네. 네. 그리고 그 원래 창고형으로 그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쇼핑 그 패턴하고 약간 정서가 좀 다르대요. 벌크로 팔죠 거기는. 네. 근데 저쪽은 쿠팡이 이제 국내에서 그 시장에 뭐 잼 하나, 딸기잼 하나, 뭐 식용유 하나 이런 걸 처음에 이제 좀 손해 보면서 투자를 했죠. 네. 그냥 다음날 하나 시켰는데 그 손실 보니까 택배 네. 하나 하면. 근데 규모의 경제 만들어지면서 사실 지금 독과점 상황이 됐죠.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미국에 상장해 놓고 계속 요 쪽쪽 빨아먹고 쿠팡의 그 손익분기점 그래프가 하나 있더라고요. 시장에 보면 몇 년까지는 손해를 보는데 네. 언제부터 전환되고 전환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와우 캐시 뭐 와우 할인인가? 그 기본 결국은 가입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 근데 이거 가입비 올라가는 퍼센트가 엄청나더라고요. 막 30%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4,900원에서 네. 7,900원으로 네. 올랐죠. 네. 그런 식으로 50%막 예. 60%인데 오른지도 모르고 계속 쓰고 네, 있어요.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걸 내는데 저도 끊었어요. 쿠팡 탈팡했어요? 저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탈팡은 아직 못했습니다. 아, 저는 쿠팡을 잘 써요. 왜냐면은 저는 쿠팡 애초부터 네. 쿠팡의 불매 운동이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일단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써야 이걸 더 그 기업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제가 취재했던 어떤 취재원들은 다 쿠팡에 생계가 달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영업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쿠팡이 망해라가 아니라 쿠팡이 잘 관리됐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고 그래서 쿠팡이의 탈퇴 불매 운동이 본질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진 않고 잘 관리해야죠. 잘 제도권 하나 들어와서 잘 관리해야 되고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쿠팡이 어쨌든 배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기구로 들어와야 돼요.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택배 기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이거는 지키자라고 하는 택배 것들이 노조? 있어요. 택배 말고? 노조 말고 네.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분류 작업은 택배 기사들 시키지 말자. 혹은 야 우리 택배 그 특고들한테 표준 계약서는
제공하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쿠팡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 안 지키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죠. 네. 쿠팡을. 네. 그렇군요. 이게 노조는 힘들게- 저는 탈팡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 네. 쉽지 않을 건데. 쉽지 않았는데 예. 진짜 그 나중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비밀번호 한 번 입력했는데 10회 오류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닌데 다시 해봤어요. 똑같은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꼼수네. 그때부터 이제 막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이 쿠팡이 독과점적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수많은 소비자들의 피해, 뭐 탈세의 문제, 그리고 특히나 다 떠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그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 이 김범석 의장이 어제 MBC 단독 보도로 나온 걸 보면 욕설, 고성, 뭐 이런 해고지침, 해고를 위해서 인사 조직을 구축하고 의도적으로 욕설을 쓰게 하고 정상적인 어조로 거의 말하지 않고 뭐 무관용적 태도를 하라 그러고 뭐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라고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지도자상 뭐 이런 것들을 세우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김범석이라는 사람이 조직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서 관련해서 재밌는 진짜 얘기 말씀드리면 이제 김범석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취재하기로는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냐면 그 남자 조연하다. 남자 조연아. 남자 조연아. 대한항공. 땅콩 네. 아니죠. 땅콩이 네, 아닌데. 땅콩이죠. 맞아, 땅콩 땅콩이야, 해양. 땅콩이야. 네. 그 이제 남자 조연아라는 평가를 제가 예. 5년 전에 들었어요. 5년 전에. 아. 그러니까 욕하고 마카다미아잖아. 그쵸. 땅콩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저희 땅콩 해양이라고 땅콩 불렀었죠. 해양이라고 그렇죠. 불렀죠. 막 예. 욕하고 막 그랬었다라는 거를 들었었는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욕을 해야 된다. 강압적으로 의도적으로 욕해야 된다. 그게 리더십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욕하는 게 욕하는 리더십이 그러니까 효율적이다. 지금 이게 기사가 전시의 나왔죠. 전시의 지도자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내 지도부하고 국회 과방위, 정무위, 환노위, 기재위, 국토위 30일, 31일 연말을 또 청문회와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기자들 진짜 아니 연말에 막 집에 일찍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예산 국회 때문에 그쵸. 합의가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이 빨리 합의가 돼서 일찍 집에 가겠구나 했더니 청문회를 안 해. 근데 이게 제가 그 쿠팡 쓴다고 하니까 다들 댓글로 엄청 욕을 하시는데. 그래요? 제가 여러분 제가 쿠팡 취재만 5년 했습니다. 5년.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쿠팡이 하는 행태가 5년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뭐 그때는 다들 아무 말씀 안 하고 다 쓰시더니 이게 알려지니까. 알려지니까 이제 나쁜 걸로 보이는데 원래 네. 그랬어요. 원래. 그리고 네. 저는 원래도 그런데도 썼어요. 왜냐면은 저는 쿠팡이 망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망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잘 관리해야 근데 된다. 사실은 지금 박형광 기자가 조금 더 지금 막 그 비판이 올라오니까 살짝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팡 없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맞벌이 부부들은 이거 당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내일 학교에 내야 되는데 어린이집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물품을 언제 사러 갑니까? 회사 야근하고 늦게 오는데 이런 사람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무지 쿠팡을 떠나서 그거를 김범석이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쿠팡 없이는 살 수 없는 세계. 이거를 구축해 놓은 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과징금도 세게 물리고 탈세한 거 있으면 이제 벌금도 세게 물리고 이렇게 해서 김범석이라는 사람과 그 운영 체제와 시스템이 변화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용자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그거 떠나면 어디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퇴근하고 나서 막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대체제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막 쿠팡은 대체할 퇴근했는데 수가 동대문 없어요. 시장 가서 뭐 사오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거기 다 문 닫았으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운영 시스템과 김범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이제 이걸 강조한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30일, 31일 날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꼭 밝혀야 되는 쿠팡 관련된 의제들. 자, 이것 역시도 우리 쿠팡 전문 기자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토위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국토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너네 사회적 대화기구 들어오지 않을 거면은 면허 박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이 원래는 직고용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본인들은 직고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특고 형태로 바꿨죠.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그거 안 하면 면허 박탈이야라는 걸 강력하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자, 방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쿠팡 청문회 계획서 채택한 민주당 주도의 과방위회의 과방위회의에 불참했어요. 네. 쿠팡 청문회 계획서 그러면 쿠팡 청문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정무위 본인들 위원장 있는 곳에서 하겠다. 윤한홍 의원이니까 네. 이거 하겠다는 이제 소리인데 이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나 뭐 무슨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달리고 하더니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면 네. 대법원이 예규를 뒤늦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몰아붙여서 나중에 뒤늦게 만든 건데 네. 오히려 현재 이 정쟁 그만두고 민생으로 가자라는 그 목소리에 부합하려면 여기 먼저 협조를 해야 돼요. 네.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건 반대할 수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네. 네. 오히려 쿠팡 청문회를 잘 열고 예. 국민의힘이 그럼 이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까? 맞벌이 부부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대안 마련하고 이게 묘수를 발휘를 해서 뭔가 민주당의 허를 찌르는 막 그런 청문회를 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해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맨날 정치적인 거 너무 이것만 몰아붙인 거 아닌가? 내란도 중요하긴 한데 쿠팡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정작 생각하는 건 맨날 지금 본인들 뭐 당대표 올라와서 필보 온 거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필보 그냥 모든 법안에 다 걸어놓고 사실 당내 싸움에 열중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예. 국민의힘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길 중에 하나예요. 오솔길을 네.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몇 개의 길 중에 차단하지 말고 본인의 민생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